안녕하세요. 코인 서민입니다. 금일 시황 영상에 이어서 현재 이더리움이 맞고 있는 폭락과 그 이유, 앞으로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CPI의 충격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국내 증시 등 글로벌 증권 시장과 코인 시장 역시 강한 공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비교적 지지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의 움직임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더불어 무거운 시총과 다양한 플랫폼,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더리움이 주말간 20%가 넘는 가격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한화 180만원대로 하락 이후 현재 170만원대까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금 이탈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으로 자금 이탈 가능성의 이유와 이더리움이 처해 있는 상황,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루나 테라 코인 사태 이후 코인 시장은 공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역시 하락의 추세는 비슷하지만 코인 시장의 경우 대폭락과 상장 폐지, 루나 2.0 생태계 출범 이후에도 하락으로 좀처럼 가치와 실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주요 지지 구간이라 판별되었던 1700달러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 붕괴 이후 힘없는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BTC 3만 달러를 붕괴를 예측했던 카포는 이더리움의 1700달러 붕괴 시 투매의 가속화를 경고하며 1000달러까지의 하락이 열려있다는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1700달러에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카포의 예상처럼 결국 힘없는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 역시 이달 말까지의 이더리움 가격을 1268달러로 내다보며 진단하였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낙폭에 대한 견해가 있지만 매수 가격에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현재 이더리움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와 다르게 현재 지지 구간에 대해 완전한 붕괴가 나타났고 추세 전환의 구간 예측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락의 가장 큰 이슈는 ST-ETH에 있습니다. ST-ETH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뜻하는 것으로 리드 파이낸스라는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업체의 이더리움 베이스 토큰으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토큰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은 비채굴 코인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존 보유자들에게 블록체인 검증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이더리움 지급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최소 32 이더리움으로 개당 한화 170만원으로 계산 시에도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리도는 개인들의 이더리움을 모아 검증 작업, 참여로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 완료 시까지 이더리움으로 전환할 수 없고 맡긴 증표로서 바로 이 ST-ETH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일정한 금액의 이더리움을 예치 시 이에 대한 이자로 ST-ETH라는 토큰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루나 테라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자매 코인이 아닌 이더리움과 상호 대응하는 담보 대출 서비스로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 상품인데요. 메커니즘은 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처럼 ST-ETH 토큰과 EHT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청산에 대한 부담으로 탈출 시도로 인해 이더리움의 시세가 계속해서 폭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알라메다 역시 슬리피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5만 STTH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청산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바로 셀시우스의 청산 이슈에 따른 우려감이었습니다. 셀시우스는 암호화폐 대출업체로서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셀시우스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들은
ETH를 담보로서 다시금 약 70% 비중의 이더리움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셀시우스는 FT, ETH 형태의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사실 셀시우스는 그러나 큰 손실을 겪어왔고 고객의 인출 요구에도 돈을 대출로서 상환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FT, ETH와 이더리움의 가격이 괴리가 발생하는 디패깅이 발생하였고 FT, ETH와 이더리움의 교환 비율이 1대1이 아닌 7대3, 8대2가 되는 상황에도 FT, ETH의 상환 고객의 증가와 뱅크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물 투자자들 역시 매수세가 아닌 강한 매도세 우위를 보이고 있어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합병 역시 8월에서 9월 메인넷 출시 예상에서 2개월 이상 추가 연기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며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충격과 함께 파생 상품, 내부적인 악재가 우려가 더해져 큰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노스 역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겨울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알트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3천만 원대로 하락하며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가격의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강해져 있다라는 상황 등 역시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 추가적으로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역시 상당히 어려운 흐름입니다. 각 지지 구간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탈하고 붕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도 현재 위치에서 140만 원대까지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루나 테라와 같은 이슈가 더해진다면 100만 원까지도 추가 하방은 열려져 있는 상황으로 외부 악재나 내부적인 악재 함께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의 지지선이 현재는 기술적인 지지선이 상당히 무의미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주요 지지 구간에서 움직임이 없이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로 물타기의 관점이나 신규 투자의 관점은 당연하게도 지양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외부 요인은 이번 주 남아있는 FOMC마저 추가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현재의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빠른 대처나 마음가짐보다는 마음을 전반적으로 추스리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장이지만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